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논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논술. 자, 이 논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, 이것을 이제 논술이란 말 씁니다. 논술.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논증적 글쓰기죠. 논증적 글쓰기. 이 논증적 글쓰기. 그래서 이런 제시된 주제에 관해서 이 논술이라는 것은 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어떤 필자의 의견이라든가 생각 이런 게 있겠죠.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겁니다. 자, 이걸 이제 우리가 논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논술을 통해서 어떤 사고 능력이나 그다음에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함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논술에 대해서 이제 이런 오류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는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논술에서 일단 자료적인 오류가 먼저 있어요. 자료적인 오류. 이 자료적인 오류라는 것은 어떤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료, 그다음에 정보 이것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하는 거죠. 이런 그릇된 판단의 근거에서 이제 잘못된 주장을 가져와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? 지적인 오류라고 합니다. 잘못된 주장을 가져오는 거니까. 자, 그래서 이제 그 지적인 오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. 일단 먼저 이 합성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. 합성의 오류. 이 합성의 오류는 이 총합의 성질이 이 부분의 성질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. 같을 것이라고 주장이죠. 이런 오류죠.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들의 총합의 성질이 부분들의 성질과 같을 거다. 자,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 합성의 오류입니다. 합성의 오류. 이 합성의 오류는 이런 거죠. 만약에 야구 같은 데서 올 시즌에 우리 팀 구성은 포지션별로 최고의 그런 기량을 가진 선수들만 모였다. 그러니까 우리 팀은 최고의 팀이 될 거다. 그리고 우승도 할 거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. 그러면 이게 합성의 오류죠. 왜 그러냐면 야구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운동이 아니라 팀 훈련이에요. 이 팀의 어떤 여러 가지 팀워크라고 그러죠. 팀워크.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.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. 그래서 이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그 포지션별로 에이스만 모았다고 하더라도 최고팀이 되고 우승이 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. 자, 이걸 이제 우리가 합성의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1-2에 이 분할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. 분할의 이게 나눈다는 거죠. 이 분할의 오류인데 이런 그 대상의 전체의 어떤 성질, 전체 성질 근거로 그런 대상을 이루는 부분들의 성질이 같다. 성질이 같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우승을 한 것은 우리 팀이 올 시즌 최강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우리 팀이 챔피언이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챔피언이라는 의미며 우리 모두가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임이 입증됐다는 증거다.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. 그러면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. 우승의 팀의 멤버라고 해도 최고가 아닌 선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뭐 가장 최저 그 득점도 기록을 하고 최다 실점을 기록을 한 선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우승을 했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다 아주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. 그런 이야기죠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.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코리안 시리즈에서 이겼다고 해서 모든 선수가 다 3할대의 타율을 가지고 있거나
이건 아니죠.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의도 학대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. 의도 학대의 오류. 의도 학대의 오류. 이거는 이제 의도 행위와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의도를 말 그대로 확대한다는 거죠.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, 자,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어.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 모르니? 그런데 네가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한 모양이구나.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. 이게 의도 학대의 오류죠. 왜냐하면 공부 자체가 적성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. 공부 자체가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공부를 뭐 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.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의도학대.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?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질책 같은 것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공부를 하기 싫다고 해서 인생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.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.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. 이거는 상대방의 진의를 무시한 채 상대방의 견해를 약화시켜요. 상대방의 견해를. 그래서 원래의 견해를 논박했다. 원래의 견해를 논박했다고 하는 오류죠.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국방비가 있어요. 국방비. 그러면 이 국방비를 줄이자는 A당의 주장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주장이다. 또한 그 예산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자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. 그래서 도대체 A당은 한국의 정당인지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인지 알 수 없다.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. 이런 경우가 이제 일종의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런 정치의 세력을 공격하는 하기 좋은 무기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거짓 딜레마의 오류가 있는데 이 딜레마라는 것은 진퇴양난이란 뜻이죠. 오늘 이렇게 쓰는데 딜레마.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. 딜레마. 뭐 이걸 이제 아포리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딜레마입니다.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는 길은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는 방법 말고도 다른 게 많은데 사회복지 예산을 줄여야 된다. 이런 식으로 한 곳으로 이제 몰아가 버리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내용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런 오류 중에 첫 번째 자료적인 오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적인 오류의 이 첫 번째 합성의 오류, 그다음에 분할의 오류, 그다음에 의도 확대의 오류, 그다음에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, 거짓 딜레마의 오류까지 강의를 했습니다.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서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